4월 30일 목요일 주식시장 10분 요약 및 5월 4일 월요일 시황 예측. 코스피는 신고가를 찍었고 시장은 과열을 시켰다. 오늘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4월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내일 노동절 휴장 전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분명히 강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실적 기대,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 SK하이닉스 반도체 호황, AI 투자 지속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6,750선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마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6,598.87로 마감했고 전일 대비 1.38%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192.35로 마감했고 전일 대비 2.29% 하락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실적이 나빠서 빠진 장이 아닙니다. 실적은 좋았지만 시장이 너무 빨리 올라온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장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장은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달린 만큼 숨을 고른 것입니다. 해외 시장은 애매했고 한국 시장은 오후에 부담을 반영했다. 간밤 미국장은 뚜렷하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다우는 0.57% 하락했고 나스닥은 0.04% 하락했고 S&P 500도 0.04% 하락했습니다. 큰 하락은 아니었지만 시장을 압박하는 재료는 분명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은 매파적으로 해석됐고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중동 리스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1.34% 하락했고 상해지수는 0.2%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전체 분위기는 강한 위험 선호보다는 숨 고르기에 가까웠습니다. 환율은 1,483.7원으로 0.29% 하락했습니다. 조금 내려온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1,480원대라는 숫자 자체가 부담입니다. 환율이 1,480원대에 머무는 동안 외국인 수급은 편안해지기 어렵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오전에는 실적을 받고 오후에는 유가와 금리, 환율, 휴장 전 차익 실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중 신고가를 쓰고도 마감은 약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6,750을 넘었지만 6,600선을 지키지 못했다. 오늘 코스피는 6,598.87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1.38% 하락입니다. 숫자만 보면 조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의 진짜 포인트는 장중 고점과 마감 위치의 차이입니다. 오전에는 코스피가 6,750선을 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했고 미국 빅테크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AI 투자는 계속된다는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오후로 갈수록 시장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코스피는 6,700선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6,600선 아래인 6,598.87로 마감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하루 안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실적은 좋다. 하지만 너무 빨리 올랐다. 내일은 휴장이다. 5월을 앞두고 한 번은 수익을 챙기자. 이 흐름이 오늘 오후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하락은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라기보다 과열을 시키는 장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다만 6,600선을 살짝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은 월요일 시장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월요일에 코스피가 6,600선을 바로 회복하면 오늘 하락은 휴장 전 차익 실현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도 6,6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6,550선 아래로 내려가면 단기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급은 개인이 받았고 외국인은 강하게 팔았다. 오늘 코스피 수급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개인은 1조 8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1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9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장은 개인이 바쳤고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개인의 1조 8천억 원 매수는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본 자금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을 팔았다는 것은 장중 신고가 이후 차익 실현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기관도 900억 원을 팔았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신고가를 쓰고도 밀린 이유는 결국 여기 있습니다. 개인만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압력을 완전히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월요일 시장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도 이 부분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가? 기관이 다시 들어오는가? 개인 매수만으로 버티는 장이 계속되는가?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건 지수가 빠졌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누가 팔았고 누가 샀고 어떤 종목은 버텼는가입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시장의 돈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까다롭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지수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수주가 있는 종목을 골라 사고 있습니다. 지수가 빠질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은 다음 순환매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후보는 반도체 소부장, 전력기기, 방산, 로봇, AI 인프라 쪽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실적에도 팔렸다. 오늘 시장의 상징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고 장 초반에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마감으로 갈수록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도 삼성전자가 있었고 삼성전자호도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있었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실적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4월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강한 실적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고 오늘 실제 실적이 확인되자 일부 투자자는 뉴스 확인 후 매도로 움직였습니다. 이걸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이 꺾인 것은 아닙니다. AI 메모리 수요, 고부가 메모리 가격 상승, 데이터 센터 투자, 빅테크 설비 투자 흐름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이 보여준 건 이것입니다. 실적 장세도 쉬어갈 수 있다. 좋은 기업도 너무 빨리 오르면 차익 실현이 나온다. 월요일 삼성전자의 핵심은 23만원 회복 여부입니다. 오늘 장 초반 23만원을 터치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23만원을 회복하면 오늘 하락은 단기 차익 실현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만원 회복에 실패하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 삼성전자는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부장은 아직 살아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에 흔들린 반면 SK하이닉스는 기관 순매수 상위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반도체를 완전히 버린 장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한미 반도체도 순매수했습니다. 또 리노공업, 파두, ISG, HPSP 같은 반도체 소부장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리노공업, 덕산 하이메탈 같은 반도체 관련주를 샀습니다. 즉 오늘 반도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는 여전히 돈이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본체가 쉬어가면 소부장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고 삼성전자에서 빠진 돈이 한미 반도체, 리노공업, ISC, HPSP 같은 실적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반도체 해석은 이렇습니다. 반도체 랠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대형주 중심에서 실적 소부장 중심으로 재배치되는 구간입니다. 월요일에는 SK하이닉스가 130만원 안팎에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ISC, HPSP 같은 소부장이 계속 버티는지도 봐야 합니다. 대형주가 쉬어도 소부장이 버티면 반도체 장세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코스닥 1192.35 오늘 가장 아쉬운 숫자. 오늘 가장 아쉬운 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1192.35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2.29% 하락입니다. 코스닥은 1200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1200선은 개인 투자자 심리의 기준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강해도 코스닥이 1200선을 지키면 시장 전체의 체력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200선을 깼습니다. 수급도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6,5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3,0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3,1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이 받았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이 구조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 순매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대한광통신, 제주반도체, 메지온이 들어왔고 기관 순매도에는 에코프로, ABL 바이오, 알테오젠, 코스닥 레버리지가 들어왔습니다. 바이오, 2차전지, 로봇일부, 코스닥 레버리지에서 돈이 빠진 겁니다. 월요일에는 코스닥이 1200선을 다시 회복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코스닥이 1200선을 회복하면 오늘 하락은 단기 흔들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90선 아래로 더 밀리면 개인 투자자의 체감 장세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은 전력, 전선, 태양광, 소재 중심이었다. 오늘 신고가 종목도 시장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선도전기, 소카, 남해화학, 산일전기, 대원전선우, 인화전공, KBI메탈, 서울바이오시스, 화인서키트, S에너지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리스트에서 눈에 띄는 건 전력, 전선, 에너지, 소재, 태양광, 부품입니다. 특히 산일전기는 오늘 중요한 종목이었습니다. 블룸에너지항 데이터센터 변압기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수혜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계속된다면 반도체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기가 필요합니다.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전선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온사이트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주와 전선주는 계속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는 빠졌지만 AI 인프라와 에너지 인프라 쪽에서는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돈이 시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강한 논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완전히 시장을 버린 것이 아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는 한미반도체,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하나비전, 대한전선, 리노공업, 파두, 솔리드, ISC, HPSP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방산, 전력, 통신장비, 에너지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서는 차익 실현을 했지만 일부 실적 성장주와 인프라주는 골라서 샀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는 현대차, 삼성전자우, 삼성전자, 네이버, 효성중공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대한광통신, 제주반도체, 메지온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대형주 일부와 최근 많이 오른 성장주를 줄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는 한국 시장 포기라기보다 더 매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형주 일부와 최근 많이 오른 성장주를 줄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는 한국 시장 포기라기보다 더 매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열 구간에서의 포지션 조정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에는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S일렉트릭, 삼양식품, 현대일렉트릭, 리노공업, 스피어, G2G바이오, 서진시스템, 덕산하이메탈이 있었습니다. 기관은 반도체, 방산, 전력, 인프라를 샀습니다. 반대로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전력핵심설비, 네이버, 원유인버스, 파두, 에코프로, ABL바이오, 신한시 파로스펙, 알테오젠은 팔았습니다. 기관은 위험한 레버리지는 줄이고 실적과 수주가 있는 개별 종목은 선별해서 산 것입니다. 오늘의 수급 결론은 이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른 지수와 레버리지는 줄이고 실적과 산업 논리가 있는 종목만 골라 담았습니다. 5월 시장은 기대와 경계가 동시에 필요한 구간이다. 이제 시장은 5월로 넘어갑니다. 4월은 정말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한 달 동안 크게 올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시장을 바꿨고 AI 투자 기대가 다시 살아났고 전력과 방산, 조선, 2차전지, 로봇까지 순환매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5월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4월에 많이 오른 만큼 5월 초에는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셀인메이라는 오래된 격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단순히 그 격언만 믿고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5월은 실적이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은 여전히 강하고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수요도 살아있고 방산과 원전, SMR, 로봇도 중장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시장은 무조건 팔고 떠나는 시장이라기보다 많이 오른 종목은 쉬고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은 다시 살아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유가가 너무 높습니다. 환율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외국인 수급도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코스닥은 1200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개인 매수만 강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면 종목별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 시장은 공격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코스피가 6600선을 회복하는지, 코스닥이 1200선을 되찾는지, 삼성전자가 23만원을 다시 넘는지, SK하이닉스가 130만원 안팎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5월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월은 오르는 시장이었고 5월은 살아남을 종목을 고르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시장의 본질은 실적 장세 안의 차익 실현이다. 오늘 하루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실적 장세는 살아있다. 하지만 단기 과열은 해소되고 있다. 삼성전자 실적은 좋았습니다. SK하이닉스 전망도 여전히 강합니다.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같은 소부장도 살아있습니다. 산일전기와 전력기기 흐름도 살아있습니다. LG전자와 로봇, 피지컬, AI 기대감도 살아있습니다. SMR과 원전, 방산,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논리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좋은 이야기만 보고 계속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른 만큼 쉬어야 하고 기대가 커진 만큼 확인이 필요하고 실적이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빠르면 한 번은 멈춥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좋은 시장도 매일 오르지는 않는다.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이 나왔고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도 유지됐고 반도체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 수급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AI라는 이름만 보고 사지 않습니다. 실적 있는 AI, 수주가 있는 AI, 전력 인프라로 연결되는 AI, 반도체 공급 부족과 연결되는 AI,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AI만 선별합니다. 오늘의 시장은 무너진 장이 아니라 선별이 강해진 장입니다. 월요일 한국장 전망. 이제 월요일 한국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노동절로 한국장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은 금요일 미국장, 주말 중동 뉴스, 육아 흐름, 환율 흐름, 미국 빅테크 후속 반응까지 모두 반영해서 출발합니다. 즉 월요일장은 단순히 오늘의 연장이 아닙니다. 5월 첫 거래일이자 4월 랠리 이후 시장의 진짜 체력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월요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코스피 6600선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6598.87로 끝났습니다. 6600선을 살짝 밑돌았습니다. 월요일에 코스피가 6600선을 빠르게 회복하면 오늘 하락은 휴장 전 차익 실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도 66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6550선 아래로 밀리면 단기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중요합니다. 오늘 좋은 실적에도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에 다시 23만원을 회복할 수 있는지가 반도체 심리의 핵심입니다. SK하이닉스는 130만원 안팎에서 버티는지가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1200선 회복이 필요합니다. 코스닥이 1200 아래에 머물면 개인 투자자의 체감 장세는 계속 나빠질 수 있습니다. 월요일 가장 가능성 높은 기본 시나리오는 코스피가 6550에서 6650 사이에서 등락하는 흐름입니다. 강한 반등장이라기보다 4월 급등 이후
5월 첫 거래일에 체력을 점검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요일 미국장이 안정되고 유가와 환율 부담이 줄고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강하면 월요일 한국장도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코스피는 6,600선을 빠르게 회복하고 6,650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23만원을 회복하고 SK하이닉스가 130만원 위에서 안정되면 반도체 심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코스닥도 1200선을 회복하고 리노공업, HPSP, ISC, 한미반도체 같은 소부장이 강하면 개인 체감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요일 미국장이 약하고 유가가 다시 오르고 환율이 1,480원대 후반으로 올라가며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 월요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코스피는 6,550선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코스닥도 1,190선 아래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급락장보다는 4월 급등 이후 차익 실현과 순환매가 섞인 조정장에 가깝습니다. 월요일 체크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코스피가 6,600선을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23만원을 다시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130만원 안팎에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코스닥이 1200선을 되찾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환율이 1480원대에서 더 올라가는지 봐야 합니다. 전력, 방산, 로봇, SMR, 반도체 소부장 순환매가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월요일 시황 예측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한국장은 4월 급등 이후 첫 체력 시험대이며 코스피 6,600선 회복과 코스닥 1,200선 회복 여부가 시장 분위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한마디, 하워드 막스는 이런 투자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오늘 시장에 딱 맞는 말입니다. 시장이 계속 오를 수도 있고 쉬어갈 수도 있고 순환매로 버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을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급을 보고 가격을 보고 실적을 보고 시장이 어디로 돈을 보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력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매일 시장을 기록하는 사람은 결국 흐름을 읽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설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의 말입니다. You can't predict, you can prepare.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것보다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